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네, KTB 네트워크의 1일차 마감 현황 살펴볼 거고요. 2일차 예상을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기는 한데 몇 가지 포인트는 잡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일차 청약 건수와 균등 배정 수량을 증권사별로 봐주세요. 굉장히 당황스러울 정도로요. 유진투자증권과 하이투자증권에 참여한 계좌 수가 적었습니다. 1000건이 채 안 됐어요. 그래서 유진이 140.98주, 하이투자가 272.73주나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반대로 삼성하고 KB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균등만 생각하신 분들은 다른 증권사에 청약을 하시는 게 좋겠죠? 삼성과 KB 말고. 네, 그리고 1일차 증거금은 약 1223억 원이 유입이 됐습니다. 비례 경쟁률을 보면 여기도 삼성하고 KB가 눈에 띄게 높아요. 배정 주식 수는 적은데 청약 주식 수는 꽤 들어왔다는 소리죠. 그리고 표 맨 오른쪽 칸에는 증권사별로 증거금을 따로 적어뒀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유진투자증권하고 하이투자증권에는 청약된 수량 자체도 많지가 않았네요. 네, 1일차 데이터를 최근 IPO들하고 비교해서 봤는데 막 RBW, DOU 이런 거랑 비교하는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수요 예측 결과가 조금 부진했던 종목들만 따로 데려왔습니다. 보시면 바로 이전의 일정이었던 툴젠보다 청약 건수도 훨씬 많았고요. 증거금도 거의 3배 가까이 더 들어왔어요. 비트나인, ITI즈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보시면, 그쵸? 이 두 친구는 수요 예측 결과가 굉장히 양호했던 거 기억나시죠? 디어유하고 붙어서 상대적으로 인기가 덜하기는 했지만 셋 중에 굉장히 고민했던 기억이 나요. 수요 예측 결과는 괜찮았습니다. KTB 네트워크의 수요 예측 결과가 엉망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많은 분들이 신청 가격 분포표 대비해서 밴드 하단으로 결정해준 공모가에 대해 가격 메리트를 좀 느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유통 물량 측면에서 기존 주주 없이 20%라 장점이 있기도 하고요. 또 기업 내용 자체를 봤을 때 크게 위험한 요소는 없었잖아요. 사실 실적도 그렇고 현재 보유한 포트폴리오도 그렇고요. 물론 지금이 실적 피크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툴젠보다는 청약에 많이들 참여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일차를 한번 대충 예상을 해볼게요. 보통은 1일차 대비해서 청약 건수가 3배에서 3.5배 정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KTB 네트워크는 청약 증권사가 워낙에 많은 편이고 1일차는 아마 구경만 하신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일차까지 눈치 싸움을 하고 하나를 선택해서 청약을 결정하시겠죠. 그래서 우선 2일차에 생각보다 더 증가할 수 있다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2일차를 예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참고해야 할 것 같은데 우선 수수료도 영향을 줄 수 있겠고 청약 당일에 개설한 뒤에 바로 참여가 가능한지 이 부분도 영향을 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청약 한도가 삼성증권은 50%에 해당하면 엄청 낮아요. 그러니까 일반 등급에 속하면. KB증권도 100% 한도면 1000만 원대까지밖에 청약을 못합니다. 유진과 하이는 4,350만 원까지. 그래서 결국에 한국투자증권하고 NH투자증권에 많이 몰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삼성하고 KB는 1일차 경쟁률과 청약 건수가 이미 높은 상황이라 2일차에는 유진하고 하이 쪽으로 조금 더 유입이 될 것 같기는 해요. 제가 그냥 감으로 2일차 예측치를 써두기는 했는데 여기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요. 결과적으로 균등을 15주 이상 배정받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균등만 청약하는 분들은 30주나 40주를 청약하는 게 좋겠다. 이 부분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 제가 상황을 보면서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최종적으로 증거금은 얼마까지 증가가 될까? 툴젠이 1일차 대비 2일차에 32배 이상 증가하는 2일차 막판에 그것도 엄청 집중되는 약간 특이한 현상을 보였거든요. KTB 네트워크는 그 정도는 아닐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2일차에 집중되는 경향이 조금 나타날 것 같고요. 툴젠보다는 비례까지 생각하는 분들이 꽤 될 것 같기는 한데 청약 한도가 대신에 매우 낮다는 것을 감안해서 넉넉히 30배까지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3.6조 정도로 생각했고요. 비례 경쟁률을 계산해보니까 496.5대 1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500대 1이라고 생각을 하면 비례 한 주를 받기 위해 필요한 청약 증거금은 약 145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6개 증권사 통합한 경쟁률을 계산했기 때문에 각 증권사별 경쟁률은 또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 감안하시고요. 예측치이기 때문에 무조건 내일 상황을 다시 보면서 체크하셔야 한다는 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무튼 제 예측치를 기반으로 해서 청약을 하는 게 과연 괜찮을지 토스 파킹 통장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왜 4,350만 원을 기준으로 했냐면요. 하이투자증권이 균등 배정 주식수도 많을 것 같고 경쟁률도 낮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하이투자증권을 기준으로 삼았거든요. 하이투자증권의 최대 청약 한도가 15,000주, 4,350만 원이기 때문에 4,350만 원으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2일치 토스 이자는 4,033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KTB 네트워크에 15,000주 청약을 해서 배정을 받게 되는 경우 제 예측치를 기반으로 한다면 예상 배정 수량이 45주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배정 금액은 26만 1,000원. 기대 수익률 5%만 잡아도 기대 수익금 13,000원 정도. 그러면 토스 파킹 통장에 그냥 넣어두는 것보다는 낫겠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나름의 여러분들 로직에 따라서 비교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아니 근데 수익이 아니라 손해가 날 수도 있지 않나요? 기관 수요 예측 결과가 너무 안 좋은데 라고 하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네, 맞아요. 수요 예측 결과가 안 좋은 거 맞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청약을 결정하게 된 이유는 수요 예측 결과 영상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다시피 신청 가격 분포표 대비해서 보수적으로 공모가를 밴드 하단에 잡아줬는데 밴드 하단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VC 업계, 이 벤처 캐피탈 업계에서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한다는 거. 그래서 가격 메리트를 좀 생각을 했고요. 또 유통 가능 비율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실적 피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좀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당장의 좋은 실적이 가격 하방을 지지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개인적인 의견이죠. 네,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12월에 지금 기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공모주에 대한 관심 자체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상장일에 매수세가 붙어주지 못하면 마이너스가 당연히 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단점이 더 부각된다 싶으면 패스하시면 돼요. 막 엄청 시간 들여서 골머리 싸매면서까지 고민할 정도의 종목이 절대 아닙니다. 괜히 막 남들 다 청약하는데 나만 안 했다가 배 아픈 일이 생길까봐 그냥 청약에 동참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확신이 안 서면 패스하시는 게 좋고요. KTB 네트워크가 그래도 조금 수익을 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기대 수익률이 낮으니까 수량으로 밀어붙여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리스크를 줄이려면 균등만 참여하시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고요. 비례에 투입할 자금의 비중을 조금 줄이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고요. 네, 우선 1일차 데이터는 여기까지 같이 보도록 하고요. 내일 과연 추가적으로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 증권사별로 어떤 변화가 생길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내일 커뮤니티 글을 통해서 다시 상황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